코카스 엄칠이요. 한국에서는 5명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인생은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빈민촌에서 하루 2달러로 살아가던 한 젊은 여성. 부패한 경찰 조직의 말단 공무원이었던 그녀가 지금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경찰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아이 5을 낳고 평생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콜롬비아 여성의 눈물겨운 한국행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강남경찰서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불과 몇 년 전 콜롬비아 보고타 빈민가의 허름한 경찰서에서 월급 6만 원을 받으며 살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우십니다. 제 어깨에 이 계급장을, 가슴에 이 배지를 보시면서요. 먼 곳에서 들려오던 총소리가 뱃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던 그 공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나라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르셀라 곤살레스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외곽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판잣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 둘과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조직폭력단의 총격전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오셨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안으시더니 한참을 우셨습니다. 동생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는 집에 오시지 않는다는 걸요.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돌아오셨죠. 일당은 하루에 5,000페소,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5 식구가 살았어요. 아니, 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세탁일을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셔도 한 달에 4만 페소,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저는 12살이었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동생들만큼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16살이 되었고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먹을 게 부족해서 자주 배를 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경찰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행정보조직이었어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면 되고 월급은 15만 페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6만 원 정도였죠. 당시 제가 시장에서 버는 돈의 3배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면접을 받고 일주일 후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어요. 콜롬비아의 경찰은 위험한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직이니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정식으로 보고타 외곽 지역 경찰서의 행정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냥 사복을 입고 서류 정리를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경찰서 건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웠어요. 첫 주부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상사들이 근무 시간에 자주 어디론가 나갔다 왔고 돌아올 때마다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류 정리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금액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예산과 맞지 않는 숫자들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셀라,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어야 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곳이어야 할 경찰서가 오히려 법을 어기는 곳이었다니.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선택한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월급 6만 원이 우리 집에는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일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으면서도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쯤 일하고 나니 저는 경찰서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지역 경찰서였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상사들 중 일부는 마약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었고 일부는 조직 폭력단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한 장부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한 달에 수천만 페소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식 예산과는 전혀 다른 돈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본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서둘러 장부를 제자리에 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돈은 어디서 온 걸까? 누구한테 가는 걸까?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오후쯤 됐을 때 제 상사인 후안경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르셀라, 잠깐 나와봐. 저는 긴장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뒤편의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후안경이 말고도 2명의 상사가 더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후안경이가 물었습니다. 어제 서류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리할 게 많아서요. 후안경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뭘 봤어? 저는 아무것도 안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서류 정리만 했습니다. 후안경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똑똑한 애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똑똑하게 행동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안경이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한 애. 가서 일해. 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서류를 보지 않았고 상사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가끔씩 들리는 대화 소리, 우연히 보게 되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경찰서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이고 창문 쪽을 봤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검은색 차 2대가 서 있었고 그 앞에 상사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과 상사들이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방이었어요. 큰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총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공중에 총을 쏜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참 후에 차들이 떠났고 상사들도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그만두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봐라. 우리한테는 내 월급이 필요하단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우리 집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걸요. 동생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모른 척하자. 오늘도 참자. 그런 날들이 몇 달 더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총소리, 비명소리, 아버지의 얼굴.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21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동생들도 함께 불렀죠. 저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직서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출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월급은 포기해야 하지만 적어도 이 무거운 짐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뉴스를 보려고 했는데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여성경찰관 흉기 든 범인 맨손으로 제압. 영어로 된 제목이었지만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찰관이 범인을 잡는 영상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 경찰관이 여자였다는 겁니다. 저보다 작아 보이는 체구였는데도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 범인을 제압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여자 경찰관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녀가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이 더 놀라웠습니다. 주변 남자 경찰관들도 그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찰, 한국 여성 경찰, 한국 치안.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범죄율이 매우 낮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어요. 부패 지수도 낮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콜롬비아와는 정반대였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경찰의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일할 수 있고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벽까지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되는 방법, 한국 경찰 시험, 한국 경찰 급여. 모든 걸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 같은 사람도 한국 경찰이 될 수 있을까?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 문화도 모르는데.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보자. 시도라도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한국에 대해, 한국 경찰에 대해, 한국어에 대해 모든 걸 찾아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국제 포럼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경찰이 되는 게 가능한가요?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야 하고 시험도 매우 어렵고 경쟁률도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낙담했습니다. 역시 꿈일 뿐이었나? 그런데 이틀 후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스페인어로 쓰여 있었지만 이름은 한국식이었어요.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찰 시험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바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다음 날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배우세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세요. 준비가 되면 다시 연락하세요.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봤어요. 한글 자모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 그리을 아야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글자 자체가 낯설었고 발음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단어를 외웠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혼자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한국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다시 이정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툴렀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라입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정훈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그는 제게 한국 경찰 시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든 걸 알려줬습니다.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요. 이정훈 씨와의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한국어 공부 방법, 경찰 시험 정보,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천천히 나눴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우리는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상통화를 했을 때 저는 너무 떨렸어요. 한국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정훈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제 한국어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발음이 조금 서툴지만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르셀라 씨, 왜 한국 경찰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정의가 없습니다. 경찰이 범죄자와 한편입니다. 저는 진짜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이요. 이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정훈 씨는 제 선생님이 되어줬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영상통화를 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해줬고 경찰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을 가르쳐줬습니다. 한국사, 영어, 한국어, 사회, 과학.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특히 한국사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전혀 몰랐거든요. 삼국시대, 고려, 조선. 수많은 왕들의 이름과 사건들. 외워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이정훈 씨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강인함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1년쯤 공부했을 때 이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올 생각을 해보셨나요? 직접 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비행기 표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정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가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의 한 시민단체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보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지원서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패한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 경찰이 되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항공료, 숙소,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국이 어디니? 왜 거기를 가?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것, 이정훈 씨를 만난 것, 경찰이 되고 싶은 꿈.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가거라. 엄마는 괜찮다. 동생들도 이제 컸으니 엄마가 돌볼 수 있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와라. 아니,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22살이 되던 해 2월이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제가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이정훈 씨는 어떤 사람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깨끗하고 넓고 밝았습니다. 콜롬비아의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정훈 씨가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 영상통화에서 본 것보다 더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르셀라 씨,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정훈 씨는 제 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에 한국은 추웠어요.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추우시죠? 한국 겨울은 춥습니다. 옷을 더 입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추위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전철 안도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정훈 씨가 저를 숙소로 데려다 줬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게 다 있었어요.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떠난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진짜 한국에 왔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정훈 씨가 근처 학원을 소개해줬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곳에서 공부했어요. 반 친구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되고 싶다고요.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경찰이요. 외국인이 한국 경찰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선생님도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마르셀라 씨, 꼭 이루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학원이 끝나면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경찰 시험 과목들도 공부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보내준 자료들을 보며 하나하나 익혔어요. 주말에는 이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저를 가르쳐줬어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이정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나라가 있다니.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거리를 걷다가 경찰관을 봤습니다. 파란색 제복을 입은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키가 크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남역을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모든 게 활기차 보였어요. 저는 이 도시가 좋아졌습니다. 밤에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살이 쪘구나.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여기는 정말 좋아요. 동생들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나, 언제 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한국 경찰 되면 너희들 데려올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없이 많은 불빛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꼭 해내겠어. 꼭 경찰이 되겠어. 한국에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돈이 부족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비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책을 사야 했고 교통비도 필요했어요. 어머니에게 송금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 비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주당 20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주일에 5번 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니까 잠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단순했지만 배울 게 많았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손님이 담배를 달라는데 음료수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점장님은 친절했습니다.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천천히 가르쳐줬어요. 마르셀라 씨,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런 말들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한 달쯤 일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됐고 계산도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점장님이 칭찬해줬습니다. 마르셀라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주말에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이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배달을 하면서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높은 아파트들, 넓은 도로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파란색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였어요. 그들은 어떤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배달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4시쯤 됐어요. 2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제가 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정훈 씨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걸 알고 걱정했습니다. 마르셀라 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강이 중요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합격했습니다. 최고 등급이었어요. 이정훈 씨가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제 경찰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경찰 시험은 한국어 능력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울 테니까요.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힘들 겁니다. 각오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어 시험 붙었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경찰 될게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믿어. 네가 꼭 해낼 거야.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경찰 시험 교재를 펼쳤어요. 한국사, 영어, 한국어, 사회, 과학. 공부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아직 이르다고 했어요. 조금 더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좋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단 한번 봐보고 싶어요. 이정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경찰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시험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시험장은 강남에 있는 큰 고등학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부분 젊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왠지 외로웠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펼쳤어요. 첫 문제부터 어려웠습니다. 한국사 문제였는데 보기가 모두 비슷해 보였어요. 저는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문제를 다 풀지 못했어요. 특히 한국사와 사회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정훈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웠어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정훈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첫 시험이니까요.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카페로 가서 앉았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점수를 보니 합격선보다 15점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사와 사회에서 많이 틀렸어요. 저는 낙담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밤잠을 줄여가며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구나. 이정훈 씨에게 전화했어요. 떨어졌어요. 이정훈 씨는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더 잘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외국인인 내가 한국 경찰이 되는 게 가능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했더니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셨습니다. 마르셀라, 왜 전화 안 해? 무슨 일 있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시험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는 거니? 어머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르셀라, 엄마 말 들어봐. 네가 처음 한국어 공부 시작했을 때 기억나니? 한 글자도 몰랐잖아. 그런데 지금은 시험까지 봤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맞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도전해야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이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부 계획을 짜왔어요. 이번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사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사회 과목도요. 제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편의점 일도 계속했고 배달 일도 계속했어요. 하지만 공부 시간도 늘렸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와 일에 쏟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마르셀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상할 거야.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6개월 후 2번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2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첫 번째 시험 때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준 자료를 모두 외웠어요. 한국사 연표를 벽에 붙여놓고 매일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연표를 읽었어요. 이정훈 씨는 일주일에 4번씩 만나줬습니다.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줬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인사했죠. 이정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마르셀라 씨의 열정을 보면 저도 힘이 나거든요. 당신은 꼭 경찰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저는 편의점 일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어요. 점장님은 이해해줬습니다. 시험 잘 보고 꼭 합격하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세 번째 기회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이정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불안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저도 안 자고 있었어요. 전화할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정훈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셀라 씨,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준비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1시간 정도 통화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를 나눴어요. 통화를 끝낼 때쯤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시험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마르셀라, 넌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시험 때만큼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문제지를 펼쳤어요. 첫 문제를 읽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을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알고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 내내 집중했습니다. 시간 배분도 잘했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첫 번째 시험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잘 본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정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이정훈 씨도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는 밥이었습니다. 2주 후 결과 발표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초조했어요. 발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9시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10시가 됐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 저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합격. 정말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합격했어요. 바로 이정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이정훈 씨도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어머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정말이니? 우리 딸 정말 해냈구나. 저도 울었습니다. 네, 엄마. 해냈어요. 동생들도 전화를 받았어요. 누나 축하해. 우리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합격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찰학교에 입학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정식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학교는 더 힘들 거예요. 체력 훈련도 있고 법률 공부도 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죠. 한 달 후 저는 경찰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였어요. 큰 건물, 넓은 운동장.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입학식 날 제복을 받았습니다. 파란색 제복이었어요. 저는 그 제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 제복을 입게 됐구나. 꿈 같았습니다. 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한 명의 경찰이 서 있었어요. 아직은 학생이었지만 곧 진짜 경찰이 될 거였습니다. 경찰학교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체력 훈련이 제일 어려웠어요. 구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매일 아침 2시간씩 훈련했습니다. 저는 체력이 약한 편이었어요. 다른 동기들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구보가 힘들었어요. 5km를 뛰어야 했는데 저는 3km쯤에서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어요. 교관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곤살레스 학생, 체력이 많이 부족하네. 더 열심히 해야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개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자유시간에 운동장을 뛰었어요. 처음에는 1km도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 3km를 뛸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응원해줬습니다. 마르셀라, 잘하고 있어. 힘내. 저는 고마웠어요.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법률 공부도 어려웠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 모집행법.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한국어로 된 법률 용어들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다른 동기들이 잘 때도 저는 공부했습니다. 외국인인 저는 2배로 노력해야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시험이 있었습니다. 형법 시험이었어요. 저는 밤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불안했어요. 잘 본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성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반에서 10번째였어요. 30명 중에서요. 생각보다 잘 봤습니다. 교관님이 칭찬해줬어요. 곤살레스 학생, 많이 노력했네. 잘했어. 저는 기뻤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실습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경찰서에서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거였어요.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배정받았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많은 경찰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사과에 배정됐어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였습니다. 외사과 팀장님은 친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곤살레스 학생.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모국어입니다. 팀장님이 웃었습니다. 우리 과에 딱 맞는 인재네요. 잘 부탁합니다. 저도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배웠습니다. 외국인 신고 접수, 통역, 상담. 제 스페인어 실력이 도움이 됐어요. 남미 출신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통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콜롬비아 사람이 경찰서에 왔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스페인어로 대화했어요. 고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어떻게 경찰이 됐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해줬습니다. 공부했어요.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 사람은 놀라워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어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제 존재 자체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팀장님이 평가서를 써줬어요. 매우 우수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경찰학교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어요. 저는 우수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전체 200명 중에서 10명만 선발되는 거였어요. 졸업식 날 교장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곤살레스 학생 축하합니다. 당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깊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식이 끝나고 동기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경찰이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지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드디어 경찰이 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마르셀라. 다음 주부터 저는 강남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24살의 대한민국 경찰 마르셀라 곤살레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 곤살레스 마르셀라. 정식 경찰이 된 게 실감났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외사과 사무실로 갔어요. 팀장님과 선배님들이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곤살레스 순경. 오늘부터 우리 팀이에요. 제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책상과 컴퓨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할 곳이구나. 팀장님이 업무를 설명해줬습니다. 외국인 신고 접수, 불법 체류 조사,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어요. 선배님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는 법, 서류 작성하는 법, 현장 출동하는 법. 모든 게 새로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남미 출신 외국인이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선배님과 함께 현장으로 갔어요. 신고자는 페루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저는 통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때렸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모든 걸 물어보고 통역했어요. 선배님이 고마워했습니다. 곤살레스 순경이 있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하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독자적으로 신고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직접 나가서 처리했어요. 어느 날 밤 남미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갔어요. 콜롬비아 식당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술에 취해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두 남자가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경찰이라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두 남자는 싸움을 멈췄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팀장님이 칭찬해줬어요. 잘 처리했어요. 곤살레스 순경.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남 지역의 남미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콜롬비아 출신 여자 경찰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았어요. 저는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하면 통역도 해줬어요. 때로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콜롬비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떠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 여성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위로가 됐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경찰 생활은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정훈 씨도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정훈 씨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다는 걸요. 그는 제 선생님이었고 은인이었고 친구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저를 도와준 사람이고 저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1년쯤 경찰로 일했을 때 저는 강남경찰서에서 인정받는 외사과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련 사건은 대부분 제가 처리했어요. 팀장님은 저를 신뢰했고 선배님들도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곤살레스 순경, 다음 주에 외국인 범죄 예방 강연이 있어요. 당신이 가서 발표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강연을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만큼 외국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고 연습했습니다. 이정훈 씨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발표 날이 왔습니다. 강남구청 대강당이었어요.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 경찰관들, 공무원들. 저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이야기,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 지금 하고 있는 일.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질문 시간에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한 외국인 주민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경찰이 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니까 극복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차별을 받은 적은 없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그리고 차별을 이기는 방법은 더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저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정훈 씨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마르셀라 씨, 이제 꿈을 이뤘는데 다음 목표는 뭐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글쎄요. 더 좋은 경찰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간부가 되고 싶고요. 이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뭐든 해낼 사람이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정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저는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정훈 씨에 대한 제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그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지금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고 이정훈 씨와 가끔 만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숨기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정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르셀라 씨,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더 커졌어요. 지금은 확신해요.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저를 좋아한다니.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오래전부터요. 이정훈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모두 얻었다는 걸요. 꿈꾸던 직업과 사랑하는 사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훈 씨와 사귀기 시작한 후 제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일도 잘 됐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6개월쯤 사귀었을 때 이정훈 씨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르셀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손에는 반지가 있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정훈 씨는 일어나서 저를 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도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네가 여기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저도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동생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누나, 여기 진짜 깨끗하다. 차들이 다 줄을 서서 가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치. 여기는 법이 지켜지는 나라야. 결혼식 날 저는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콜롬비아 빈민가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다니.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훈 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걸어갔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정말 특별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만나 사랑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평생 서로 사랑하고 아끼겠다고요. 반지를 교환했어요. 이정훈 씨가 저에게 입맞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피로연에서 팀장님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곤살레스 순경은 우리 외사과의 자랑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는 이정훈 씨가 부럽네요. 모두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딸을 한국으로 보내길 잘했어요. 여기서 꿈을 이뤘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신혼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경찰로 일했어요. 이정훈 씨는 학원 강사로 일했고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정훈 씨는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아이가 생긴다니. 믿을 수 없어.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정훈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훌륭한 엄마가 될 거예요. 저도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강남경찰서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였어요. 시상식에서 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곤살레스 순경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경찰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외국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저는 표창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요. 이정훈 씨, 팀장님, 선배님들, 어머니,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 출산 휴가를 앞두고 어머니가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손자를 보러 오신 거예요. 저는 공항에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배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많이 컸구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건강해요. 우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깨끗하고 좋은 집이네. 네가 이런 곳에서 산다니 정말 다행이다. 석 달 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어요. 우리는 이름을 소피아라고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서아였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희 딸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정훈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셀라,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한국에서 경찰이 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이제 엄마가 됐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서. 6개월의 육아휴직 후 저는 다시 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하셨거든요. 복귀 첫날 동료들이 반겨줬습니다. 곤살레스 순경, 오랜만이에요. 아기는 건강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일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외국인 신고를 처리하고 상담을 하고 강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달려가서 아기를 안았어요. 이정훈 씨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한강공원에 가거나 놀이터에 갔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고 한국인과 결혼했고 한국 경찰로 일하고 있었어요. 자격이 됐습니다. 신청서를 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구나. 콜롬비아 국적을 버리는 게 조금 슬펐지만 한국이 제 나라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6개월 후 국적 허가가 났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귀화 증서를 받을 때 울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옆에서 축하해줬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이 끝났다는 걸요.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경찰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였어요. 요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정훈 씨가 잠들어 있고 작은 방에서는 서아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보고타 빈민가의 허름한 판잣집에서 하루 2,000원으로 살아가던 소녀였어요. 내일 먹을 게 있을까 걱정했고 밤이면 총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서아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겪었던 가난을 모를 거예요. 배고픔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모르고 자랄 겁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법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꿈을 마음껏 꿀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랄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며칠 전 일이었어요. 서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오는데 다른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 엄마, 경찰관이시라면서요. 정말 멋져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서아한테 들었대요. 서아 엄마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이 됐다고. 우리 애가 그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아이에게까지 희망이 되고 있다니. 서아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31살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20살 때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가의 잔주름도 이마의 작은 흔적들도 모두 제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예요.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즘 팀장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곤살레스 경장, 올해 경사시험 준비해봐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경사가 되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예방팀을 이끌 수도 있고요.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경위, 경감으로 올라가는 것. 제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언젠가는 외사과를 총괄하는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정훈 씨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제가 경사시험을 준비하면요. 이정훈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당신은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제가 서아 돌보는 거 도와줄게요. 공부할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이정훈 씨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를 때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할 때, 첫 시험에 떨어져서 울 때, 경찰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 항상 옆에서 응원해줬어요. 지난주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아를 어머니께 맡기고 둘이서 데이트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봤어요.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서아 동생 만들어줄까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서아도 이제 5살이고 우리도 준비됐잖아요. 2명은 좋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도 둘째를 원했거든요. 서아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좋아요. 우리 둘째 만들어요. 이정훈 씨는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게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걸 가졌구나.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따뜻한 가정. 그리고 의미 있는 일.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지난달에는 경찰서에서 모범 경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장님께서 직접 상을 주셨어요. 식이 끝나고 서장님이 따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곤살레스 경장, 당신은 우리 경찰서의 자랑이에요. 외국인으로서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서장님 덕분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상패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상패를 쓰다듬으시며 우셨어요. 마르셀라,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였고 법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진짜 경찰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어요. 법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에서. 아버지, 딸이 약속을 지켰어요. 요즘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신입 경찰들이 외사과에 오면 제가 교육을 담당해요. 제 경험을 나눠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왜 경찰이 됐는지 생각해요. 제가 지키고 싶은 게 뭔지 떠올려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 후배가 또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경찰이 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됐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그 후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에 가거나 공원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요. 서아는 매번 신나합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지난 일요일에는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서아를 데리고 전망대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들, 한강이 흐르는 모습,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다 우리나라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 대한민국이야. 우리나라지. 서아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왜 여기 왔어요? 저는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는 이 나라가 좋아서 왔어. 여기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거든.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아빠를 만났고 서아를 낳았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아. 서아가 웃었습니다. 나도 여기가 제일 좋아. 이정훈 씨가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 안전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 다음 달에는 경사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합니다.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이제는 요령도 알고 경험도 있으니까요. 이정훈 씨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아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젯밤에 공부하다가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이정훈 씨가 와서 제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정훈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존경해요.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요. 이정훈 씨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줘서요. 저를 믿어줘서요. 한 달 후면 서아가 6살이 됩니다.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치원 친구들을 초대할 거예요. 서아는 벌써부터 신나합니다. 어제 서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경찰 될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네가 원하면 뭐든 될 수 있어. 서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멋진 경찰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딸이 저를 본받고 싶어 한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서아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 이룰 수 있게. 요즘 동생들과도 자주 통화합니다. 큰 동생은 대학을 졸업했고 작은 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두 동생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큰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누나처럼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한국어 공부해. 누나가 도와줄게. 언젠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대한민국은 제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꿈을 이룰 기회, 사랑하는 사람, 안전한 삶. 저는 이 나라에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할 겁니다. 경찰로서,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엄마로서. 오늘 아침에도 제복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경사가 되고 경위가 되고 언젠가는 간부가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아에게, 앞으로 태어날 둘째에게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정훈 씨와도 계속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겠어요. 손자 손녀를 보고 서울의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노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도 효도하겠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은혜를 갚겠어요. 어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계속 걸으세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평생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나라의 경찰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